첫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리그 연패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으며 무엇보다 리그에서 승리를 너무 오래 따내지 못하고 있는데 브라이튼과 풀럼에 패한 것을 비롯해 하위권 팀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이삭이 첼시전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고든이 부상으로 빠진 측면의 지원이 아쉽고 트리피어와 고든 등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 공백이 느껴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중에 첼시를 잡고 리그컵 8강에 진출했다. 아스날 역시 최근 페이스가 아쉽고 리그에서 본머스전 패배 이후 나선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팀임을 감안하면 시즌 중 한 차례 정도는 고전할 수도 있는데 제수스와 스털링, 키위어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나올 정도로 스쿼드가 두텁고 이제 진첸코의 출전도 기대할 만하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뉴캐슬은 토날리와 브루노 기마랑이스 등 중원에서 나와 경기를 이끌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메리노와 데클란 라이스 등이 경기의 중심을 잡을 아스날 상대로 우위를 점하긴 어렵고 측면이 불안한 홈팀 상대로 사카와 트로사르가 경기 내내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바야돌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소시에다드 원정을 승리하고 연승에 도전한 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 원정이었는데 부디미르와 루카스 토로가 많지 않은 기회를 잘 살렸는데 베티스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처질 수 있었는데 결과를 냈고 이제 강등권 팀 상대로 연승에 도전하기에 이번 시즌 리그에서 꾸준히 득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부디미르가 최전방에 나설 것이고 사라고사와 페나가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바야돌리드는 비아레알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다시 역전당하며 패했으며 알라베스 원정 승리로 인해 연승 도전에 나선 경기였는데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며 중위권 추격에 나서야 한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임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오사수나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는 바르샤 상대로 승리하는 등 경기력이 확실하다. 카테나와 크루스가 나서는 수비의 안정감도 있고 몬카yor라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고 부디미르의 확실한 마무리도 있을 오사수나가 승리하고 상위권을 추격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볼로냐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칼리아리 원정에서 오드가르드와 오솔리니의 골로 승리하고 무패를 이어갔으며 지난 시즌에 비해 순위가 떨어진 이번 시즌인데 반등의 신호탄을 쐈고 베우케마와 루쿠미, 후안 미란다가 나서는 수비 라인은 최근 3경기에서 2차례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완연하게 살아났고 달린가가 교체 멤버로 들어와 후반에도 팀의 공격 에너지를 유지시키고 있다. 레체는 도르구의 결승골로 베로나를 잡고 연패에서 벗어났으며 그간 골 가뭄에 시달리며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었는데 모처럼 승점 3점을 따내며 이제 하위권 탈출을 노리는데 하피아와 크리스토비치의 최전방 공격력은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 수비력은 나아졌고 쿨리발리의 수비 보호 아래 갈로와 바스키리토 등이 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레체는 최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프루어와 오드가르드가 경기 내내 중원을 장악하며 공격 작업을 이끌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됐으며 카스트로를 비롯해 9번 유형의 선수들은 부진하지만 오솔리니와 은도예 등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유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뮌헨은 지난 라운드 보훔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1위를 유지 중이고 라이프치히를 비롯해 추격자들이 있지만 같은 승점이라면 엄청난 골득실로 1위를 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챔스에서는 다소 고전 중이지만 리그에서는 최근 3경기 12골을 폭발했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데이비스 등이 나서는 수비도 안정적이며 무시알라도 돌아왔기에 이제 풀 전력으로 리그 선두 수성을 노린다. 우니온은 글라드바흐 원정 패배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리그 4위로 올라왔으며 더비 라이벌인 헤르타의 강등에도 베를린의 자존심을 지킨 팀이었지만 지난 시즌 부진했는데 이제 다음 시즌 챔스를 노릴 만한 페이스인데 홀러바흐와 베르테센, 시에바추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득점은 적지만 이선 지원이
활발하고 세트피스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선수들도 있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우니온은 도에키와 레이트 등 좋은 피지컬을 앞세워 해리 케인의 문전 침투를 저지할 최종 수비가 있고 케디라의 수비 가담도 원활하다. 그러나 그나브리와 올리세, 무시알라와 사네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을 주도할 미넨을 원정에서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다. 다섯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VfL 보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휴식기 이후 아직 승리가 없으며 레버쿠젠 원정 석패 이후 나선 우니온 원정에서는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비수로 나선 테아테의 퇴장 이후로 생긴 20분간의 수적 열세를 버텨내며 패하지 않았고 로빈 코후와 투타 등이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기에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 팀이고 이제 선두권 추격을 위해 최하위 팀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보움은 홈에서 미넨에 완패하며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최근 두 시즌 동안 잔류 경쟁을 이겨내며 분데스리가에서 살아남았는데 이번 시즌은 강등이 유력해 보이는데 홀트만과 필립 호프만, 브로신스키 등 기대했던 선수들의 골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르데치의 수비 존재감도 지난 시즌에 비해 떨어졌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보움은 리그 무승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기에 강팀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상대 골문을 열어야 하는데 강력한 홈팀 수비를 넘지 못할 것이고 괴체와 샤이비의 지원 속에 마르무시가 확실한 문전함 마무리를 해줄 프랑크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 경기 호펜하임 대 장파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휴식기 이후 무패를 기록 중이며 보움전 완승에 이어 하이덴하임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는데 좋은 화력에도 수비 불안으로 인해 리그 강등권 순위에 처져 있었는데 이제 반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은소키와 악포구마 등이 최종 수비를 잘 지켜냈고 그릴리치의 수비 존재감도 살아났으며 흘로잭의 골 결정력만 올라간다면 중위권 진입도 충분하다. 장파울리는 프라이부르크 원정 승리 이후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으며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원하고 시작한 이번 시즌인데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의 승점은 매우 중요하고 시나니와 길라보기 등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상대 최전방을 압박하는 수비 축구로 임할 것이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본다. 호펜하임은 휴식기 동안 백스리가 안정감 있는 수비를 만들었고 그릴리치의 경기력도 좋아졌다. 홈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크라마리치의 위력적인 공격 전개와 더불어 흘로잭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호펜하임이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